금지된 선을 넘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건반 위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어두운 연습실 안 두 사람만이 있었다. 밤새 널 기다렸어.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는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도연아, 안 돼. 우린 선생과 제자일 뿐인데.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만은 그 선을 지우고 싶어요.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을 듯 가까웠다.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옷깃이 급히 스치는 소리. 거친 호흡. 벽에 밀착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며 이성의 마지막 경계를 무너뜨렸다. 건반 위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두 사람의 숨결은 격렬히 뒤엉켰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타고 내려갔다. 목선을 지나 쇄골 아래 금지된 곳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손길은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두드렸다. 건반이 여러 개 동시에 쾅쾅 울렸다. 격렬한 입맞춤, 거친 숨소리.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 서진의 목소리는 숨 넘어가는 속삭임이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도연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과 제자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 이 금지된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끊어내야 했을까요? 챕터 1. 낯선 제자. 문화센터의 피아노 교실. 메트로놈이 규칙적으로 똑딱거렸다. 손목 힘을 빼세요. 숨을 내쉬고. 다시.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왔다. 남편과 사별한 후 피아노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네, 도연은 서툴게 건반을 누르며 대답한다. 피아노는 처음이었다. 재취업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인지 피아노가 끌렸다. 어설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피아노 수업이 참 재밌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연습을 멈추고 서진을 바라봤다.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다. 계속하세요. 서진은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낯선 제자였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잠시 멈칫했다. 이 남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니, 본 것이 아니라 알고 있던 누군가를 닮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선생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 죄송해요. 계속하죠.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도연은 천천히 짐을 챙겼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는 뒤돌아 서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오래전 엄마가 자주 이야기하던 그 사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챕터 2. 선 긋기와 흔들림. 복도에서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화센터는 소문이 빠른 곳이었다. 서진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였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차갑게 물었다. 이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갔다. 선생님, 제자랑 늦게까지 수업하시는 건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 수업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업 방식을 간섭받고 싶지 않았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비가 오네요. 차 한 잔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미 몇 주째 서진과 수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의 서툼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린 선생과 제자예요. 서진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아닐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거리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네. 비 조심하시고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도연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생님.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바라봤다. 창가에 서 있는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챕터 3. 낯익은 단서. 그로부터 며칠 후 도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그는 사진을 꺼냈다. 제 친구 어머니도 선생님 수업 들으셨어요. 그때도 이런 냄새였죠. 피아노 광택제.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랬군요. 서진의 얼굴에 미묘한 충격이 스쳤다. 피아노 광택제 냄새. 그것은 오래전 일을 떠올리게 했다. 누군가가 이곳에서 수업을 받았다. 누구였지? 기억이 희미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최은아. 그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착하고 순수했던 여자. 하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녀. 서진은 그녀를 돕지 못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혹시 그분 성함이?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있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별거 아닙니다. 도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다. 이 남자와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수업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도연은 더 자주 서진을 바라봤고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려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서진이 수업을 끝내려 하자 도연이 말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요? 이 곡이요? 도연은 악보 한 장을 펼쳤다. 그것은 오래된 곡이었다. 서진이 예전에 자주 연주하던 곡. 이 곡을 어떻게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연히 들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슬펐다. 오래된 추억과 후회가 뒤섞인 소리였다. 도연은 조용히 그 연주를 들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챕터 4. 금지된 거리. 어느 날 밤 연습실에는 서진과 도연만 남아 있었다.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냈다. 밖에서는 희미하게 빗소리가 들렸다. 손이 차갑네요. 잡아드려도 될까요? 도연이 다가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안 돼요, 우린. 서진은 흔들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럼 음악으로 말할게요. 도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을 감싸주는 소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숨결 등으로 온기가 퍼졌다. 손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금지된 열기가 천천히 번져갔다. 그녀의 심장은 박자를 놓쳤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 안쪽을 느리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그녀의 온몸이 반응했다. 숨결이 가까워졌다. 도연의 입술이 서진의 귀 가까이 닿았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선생님, 당신의 떨림이 느껴져요. 그의 속삭임은 거의 한숨에 가까웠다. 서진은 작은 신음 같은 숨소리를 냈다. 건반 하나가 조용히 울렸다. 그만해요.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도연은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이제 숨결이 섞일 정도로 가까웠다. 선생님, 도연이 다시 속삭였다. 그의 다른 손이 그녀의 허리로 갔다. 우린 안 돼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왜 안 돼요? 도연의 물음에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유는 많았다. 선생과 제자,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도연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뺨으로 턱선으로 내려왔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도 간신히 자제하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그를 바라봤다. 왜 멈췄을까?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고마워요. 서진은 작게 말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언젠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우리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연습실을 나갔다. 서진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피아노를 쳤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빈 연습실을 채웠다. 그것은 금지된 사랑의 노래였다. 챕터 5. 복수의 그림자. 며칠 후 우연한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휴대폰 메모 진동음이 울렸다. 도연의 휴대폰이었다. 서진이 잠깐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 화면이 켜져 있었다. 엄마, 내가 약속했지? 그녀에게 반드시. 도연은 혼자 낮게 독백했다. 그는 오래된 메모를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진. 문이 열렸다. 서진이 돌아왔다. 당신 어머니가 최은아 씨? 서진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다. 그녀는 도연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거기에 적힌 이름. 최은아.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도연은 경악하며 휴대폰을 감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은아. 그 이름은 서진의 가장 큰 후회였다. 오래전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서진의 수업을 들었다. 착하고 순수한 여자였다. 하지만 불행했다.
남편의 폭력, 가난, 그리고 절망. 서진은 그녀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최은하는 자살했다. 그리고 서진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당신이 은하 씨의 아들이었군요. 서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엄마를 지키지 못한 당신을 원망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에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한서진 선생님이 날 버렸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엔 그랬어요. 도연은 인정했다. 당신을 찾아서 당신이 느꼈던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느꼈던 그 고통을 당신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해할 수 있었다. 도연의 분노를, 그의 복수심을.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알아갈수록 복수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는 고백했다. 미워하려 할수록 더 끌렸어요.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의 상처가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습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의 고백은 간절했다. 서진은 그를 바라봤다. 복수로 시작된 관계가,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끊어야 할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빗줄기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챕터 6. 가장 강렬한 순간.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 천둥 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연습실로 다시 돌아왔다. 서진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울고 있었다. 선생님,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왜 다시 왔어요? 서진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도연은 격정적으로 말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처음엔 미워하려 했어요. 그런데 미워할수록 더 원하게 돼요. 당신을 전부 갖고 싶어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린 내일을 잃어요. 서진은 숨 넘어가듯 말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럼 오늘만 살아도 전 괜찮아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벽에 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거친 숨, 옷깃이 찢어질 듯 스치는 마찰음, 젖은 손끝이 길을 잃듯 그녀의 몸을 더듬었다. 목선을 타고 어깨를 지나 등허리로 내려가는 궤적.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튀었다. 그녀의 눈물과 그의 숨결이 뒤엉켰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입맞춤.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더 아래로. 벽에 등을 기댄 그녀의 몸이 흔들렸다. 그의 무릎이 그녀의 다리 사이로 밀고 들어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수만 번 쉴 틈도 없었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옷 안으로 파고들었다. 뜨거운 피부가 직접 닿았다. 서진은 몸을 떨었다. 도연? 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였다.
건반 위로 그들의 손이 미끄러지며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거친 숨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좁은 연습실 안을 채웠다. 도연은 그녀를 들어 올렸다. 서진은 그의 허리를 다리로 감쌌다. 두 사람은 피아노 위로 쓰러졌다. 건반이 무질서하게 눌렸다. 여러 음이 동시에 울렸다. 그것은 혼돈의 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소리이기도 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도연은 숨가쁘게 말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갔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진은 울먹이며 하지만 포기한 듯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깊은 입맞춤을 했다. 긴 입맞춤. 천천히 잦아드는 호흡.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폭우 소리도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연습실을 채웠다. 도연은 그녀를 꽉 안았다. 서진도 그를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얽혀 있었다. 사랑해요. 도연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입맞춤으로 답했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폭우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연습실 안의 두 사람에게 세상은 사라져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서진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옆 바닥에 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진이 작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도연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요. 서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눈물과 미소가 섞인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서로의 것이었다. 챕터 7. 어머니의 진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카세트를 재생하는 소리와 칙칙거리는 잡음 소리가 들린다. 서진 씨,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은아의 목소리였다. 도연이 옆에 다가왔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언젠가 당신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알아요. 당신은 날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최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낸 건 내 자신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나 자신에게. 당신은 내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걸 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테이프가 끝났다. 긴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이제서야? 그는 울먹였다. 눈물이 흘렀다. 서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어깨를 안았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진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이 테이프를 맡겼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젠가 아들이 찾아오면 들려달라고. 하지만 너무 일찍 들려주면 더 큰 상처가 될 거라고.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는 나를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그는 깨달았다. 일기에 쓴 것도 내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대신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 씨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서진에게 사과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서진은 그를 꽉 안았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치유해야 해요. 도연은 그녀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오해가 풀렸다. 복수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순수한 사랑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도연이 물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웠다. 챕터 8. 떠남. 며칠 후 첫눈이 내렸다. 연습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녀와 함께 하기로. 문이 열렸다. 서진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달랐다. 평온하지만 슬픈 표정이었다. 선생님,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도연아, 들어줘.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연은 간절히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니야. 서진은 미소 지으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를 안았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뺨을 지나 입술을 따라 목선으로. 기억하려는 듯 손끝으로 그의 온기를 새겼다. 난 너보다 20살이 많아. 세상은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상관없어요. 난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도연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너한텐 미래가 있어.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 나 같은 늙은 여자에게 묶여 있을 순 없어. 선생님은 늙지 않았어요. 도연은 항변했다. 아니야. 난 이미 늙었어. 그리고 지쳤어. 서진은 슬프게 웃었다.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고마워.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래서 떠납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도연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천천히 깊게 이별을 각인하듯 긴 입맞춤이 끝났다. 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도연을 마주보지 않으려고. 선생님, 제발. 도연의 외침이 연습실을 채웠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멀어지는 발자국. 피아노 솔로가 슬프게 흘렀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 큰 소리로 울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갔다. 마치 이 사랑의 흔적까지도 지우려는 것처럼. 서진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테니까. 사랑은 때늦게 찾아왔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때론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도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피아노 강사가 되었다. 그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혼자 피아노를 쳤다. 서진이 가르쳐준 그 곡을, 슬프고 아름다운 곡을. 문득 창밖을 보았다.
또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미소이기도 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가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연은 다시 피아노를 쳤다. 이번엔 조금 더 밝은 곡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는다. 서진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 가끔 피아노를 쳤다. 그 곡을, 도연이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그 곡을.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그 곡 제목이 뭐예요? 금지된 사랑이요.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슬픈 곡이네요. 네, 하지만 아름다운 곡이에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다. 도연아, 잘 지내고 있니? 그녀도 혼잣말을 했다. 바람이 대답했다.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은 끝났지만 추억은 영원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처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